안녕하세요. 성적을 내지 못하면 경질될 수 있다고 말한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운명의 10월을 맞이합니다. 대표팀은 2026년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일정 중 가장 어려운 도전으로 꼽히는 요르단 원정과 이라크와의 홈경기를 연달아 치르게 됩니다. 더욱이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며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요르단 원정을 맞이하는 홍명보는 손흥민의 부재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요르단 대표팀의 최신 동향과 소집 명단,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대비할 새로운 전술의 핵심을 분석하고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요르단전은 특히 중요합니다. 지난 1월과 2월 2023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 2번 만나 1무 1패를 기록했고 요르단과의 패배로 60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꿈이 좌절되어 최악의 경기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결승에서 0대2로 패배한 경기 내용과 결과는 최악의 참사로 평가되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로 이어졌고 이후 한국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암흑기와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요르단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대표팀이 요르단에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2004년 중국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쉬운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0대0으로 비겼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3차 예선에서도 박지성과 박주영의 고래도 불구하고 홈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요르단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르단 원정에서는 박주영의 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2008년 9월 친선 경기에서는 홈에서 1대0으로 이겼고 2014년 11월 요르단 원정 친선 경기에서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즉, 요르단과의 경기는 항상 박빙이었다가 최근 패배로 상황이 역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르단 쇼크 당시 우리 대표팀과 요르단 대표팀의 명단을 보면 올해 초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소집 명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르단은 당시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던 바람 아레가 주전 자원으로 소집되지 않았고 다른 새로운 우수한 센터백들이 1군에 올라와 전력이 더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당시 출전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그대로 소집되었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부상으로 소집되지 못했고 수비 라인에서는 김태환과 김영권이 세대 교체 과정에서 현재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국과의 경기에 나설 요르단 대표팀의 주요 선수들을 포지션별로 살펴보면 우선 골키퍼는 45의 A매치 경험을 가진 베테랑 야지드 아브라일라가 여전히 수문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 주목할 선수는 야잔 알 아라입니다. 그는 지난 아시안컵에서 득점력과 높이, 빌드업 능력을 모두 갖춘 선수로 아시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으며 최근 리그 FC 서울로 이적했습니다. 1996년생으로 28세의 전성기에 있는 그는 이미 58회 A매치 경험이 있고 두 경기에서 골도 기록했습니다. K리그 FC 서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이며 9월 이달에 선수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빠른 적응력과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는 요르단이 한국과의 경기에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야잔 알 아랍과 마주쳤지만 요르단이 그의 한국 선수들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활용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가 요르단의 홈 경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말레이시아 리그에서 활약 중인 나와데 파델과 최근 말레이시아의 셀랑고르로 이적해 즉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알리 오란이 주목됩니다. 두 선수가 같은 클럽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가장 주목할 선수는 무사알 타마리입니다. 열번을 달고 있는 그는 요르단과 서아시아의 메시로 불리며 우리와의 두 경기에서 모두 결정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프랑스 리그의 몽펠리에에서 뛰고 있는 그는 69회 A매치 출전에 22골을 기록하며 현재 요르단 대표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그는 9월 쿠웨이트와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해 아직 몽펠리에에서 리그 복귀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프리시즌 포렌티나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아시안컵의 기세를 이어갔지만 부상으로 한동안 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최근 소식에 따르면 부상에서 회복에 문제없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컨디션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알리 오란과 알 나이마 같은 주요 공격수들이 여전히 요르단 라인업에 있어 왼발 기술이 뛰어난 알 타마리가 없더라도 알리 오란, 알 나이마, 알 라시단 등이 중앙에서 상당한 득점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전처럼 효과적인 수비 역습 전술을 구사한다면 요르단은 이번 경기에서도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며 알 타마리가 있다면 더욱 위협적일 것입니다. 1월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을 사상 첫 결승 진출로 이끈 모로코 출신의 아모우 감독이 사임한 후 그의 후임으로 모로코 축구의 전설인 자말 셀라미가 임명되었습니다. 셀라미 감독은 아모우 감독보다 더 뛰어난 경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로코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자신이 선수로 뛰었던 모로코의 명문 클럽 나자 카사블랑카를 이끌어 2019에서 2020 시즌 모로코 리그 우승과 함께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에서 2023 시즌에는 리그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모로코 리그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되어 그의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6월 아모우 감독의 후임으로 요르단 대표팀 감독에 임명되었습니다. 셀라미 감독 부임 이후 요르단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결승에서 카타르에 패배한 이후 8경기 동안 6승 2무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셀라미 감독 체제에서 6경기 동안 4승 2무를 기록하며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부임 직후 아시안컵에서 또 다른 돌풍을 일으킨 타지키스탄을 3대0으로 서아시아의 전통 강호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원정해서 2대1로 꺾어 그의 평판과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는 것입니다. 8월에는 한국과의 경기 준비로 볼 수 있는 북한과의 2차례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특히 알리 오란이 멀티골을 기록한 경기에서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는 부상이 있었지만 막판 페널티킥으로 패배했을 뿐 실제로는 이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전반 14분에 골을 넣었고 부상이 없었다면 쉽게 이길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팔레스타인을 말레이시아 원정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잘 잡힌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은 최근 아시안컵에서 사용했던 3-4-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공격적인 축구 능력도 뛰어납니다. 압둘라 나시브는 오른쪽 센터백으로 오른쪽 후방 공간을 잘 커버합니다. 아부 하시시는 2000년생의 젊은 수비수로 186cm의 큰 키를 가졌으며 최근 대표팀 승선 이후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이전 준결승전에 비해 팀이 더 많은 경험을 쌓았고 전력도 강화되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축구 스카우팅 리포트의 월드컵 예선 특별 분석에 따르면 요르단의 공격 메커니즘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역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들은 종방향 직접 플레이와 빠른 템포의 역습을 구사합니다. 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볼을 소유했을 때 짧은 패스와 중거리 패스를 활용해 단순한 축구가 아닌 역동적인 패스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수비 라인을 너무 높게 올리지는 않지만 한 명의 스트라이커와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배치하여 유연한 삼각 공격 대형을 만듭니다. 이들은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볼을 탈취한 후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데도 뛰어납니다. 속도와 기술을 겸비한 이 세 선수가 여전히 출전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윙어는 없지만 윙백들이 그 역할을 보완하며 현대적인 역습 축구를 구사합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하이프레싱이 아닌 로우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미드 블록에서 수비를 하며 위험 지역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방 압박이나 두 줄 수비로 유연하게 전환합니다. 알타마리는 요르단의 메시로 불리는 핵심 선수지만 그의 컨디션이 불확실합니다.
나마트는 대체 불가능한 주요 공격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전에서도 득점을 기록했으며 페널티 박스 내에서의 결정력과 슈팅 기술뿐만 아니라 섬세한 패스 능력도 갖추고 있어 연계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선수를 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리그로 이적한 알리 오란도 화려한 기술과 뛰어난 첫 터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타마리가 없더라도 그의 기술과 결정력이 뛰어나 한국과의 경기에서 또 다른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중 알라와데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좋은 롱패스와 강력한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핵심 선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알 아랍은 축구 지능이 높은 선수로 평가받으며 경기 전체를 조율합니다. 오른쪽 센터백인 알 라시는 전투적이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수비수로 184cm의 키로 우리 팀의 측면 공격수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손흥민을 잘 막았던 그를 어떻게 공략할지 우리 팀의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9월 월드컵 예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오세훈을 최전방 공격수로 계속 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희찬은 5-4-1 원정 포메이션에서 10번 자리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유롭게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속팀에서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체력이 남아있고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황희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이 맡겨질 것 같습니다. 오세훈과 황희찬은 비대칭 투톱으로 활용되어 안쪽으로 들어와 경기를 풀어갈 것이며 왼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재성과 이강인이 노련함과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황희찬이 처진 공격수로 활용되면서 이재성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손흥민의 부재로 이재성은 리더십, 유연성, 다재다능함, 전방 압박, 연계 플레이, 그리고 득점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재성은 왼쪽 윙어로 배치되어 오세훈의 장점을 살리는 크로스를 올리거나 황희찬과 포지션을 바꾸며 상대 수비진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오른쪽에 배치되지만 안쪽으로 들어와 황희찬이 빈 공간을 활용해 경기를 풀어가고 파리 생제르맹처럼 자신감 있게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태민과 김문환은 각각 왼쪽과 오른쪽 풀백으로 활용되어 오세훈의 장점을 살리는 크로스를 올리고 폭을 만들어 이재성, 황인범, 황희찬, 이강인이 중앙에서 숫자 우위를 점하고 유기적인 중앙 공격을 펼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특히 황인범은 페에 노르트 이적 후 공격적 자신감이 더욱 높아졌고 최근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기록하기도 해 새로운 득점원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훈은 황인범의 뒤를 받치며 김민재와 정승현 사이로 내려가 300을 형성하여 수비 안정성을 높이고 후방 빌드업을 돕습니다. 박용우의 키 어드밴티지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김민재와 정승현은 빠른 움직임으로 후방 공간을 커버하고 상대의 역습에 대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상에서 돌아와 최근 사우디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김승규는 조현우보다 뛰어난 빌드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후방 빌드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팀은 요르단 원정에서도 실용적이고 지배적인 경기를 펼쳐 손흥민의 부재를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는 밤 11시에 시작되며 같은 시간에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의 빅매치도 열립니다.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한 오만과 쿠웨이트는 10월 11일 새벽 1시에 경기를 치르며 이 결과 또한 우리의 본선 직행 티켓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10월 11일 새벽 1시에 바레인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라운드의 또 다른 아시아 빅 매치인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는 10월 11일 새벽 3시에 열리며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한 이라크와 팔레스타인도 같은 시간에 맞붙습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도전, 즉 운명을 결정지을 이번 경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시고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의 돌풍을 포함한 아시아 월드컵 예선의 다른 중요한 소식들도 놓치지 마세요.